쥬라기 시리즈에 등장하는 생물들은 인젠 기업의 수송연구원 헨리우와 그의 팀원들이 만들어낸 복제 공룡입니다. 공룡의 피를 먹은 중생대 시기의 모기가 나무에서 나온 송진으로 인해 굳어서 화석이 되었고, 그러한 화석에서 인젠사의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해 공룡 DNA를 추출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것이라 염기 서열 속 공백이 많았고, 슈퍼컴퓨터와 유전자 서열 계산기로 공룡 DNA 서열상의 공백을 찾아내어 양서류 및 파충류의 DNA를 사용해 공백을 메꾸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DNA를 통해 공룡을 복원할 수 있었지만 실상은 다른 DNA가 사용된 녀석들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과거 공룡을 비슷하게 만들어낸 키메라 생물입니다. 이후 헨리우와 팀원들은 DNA 혼합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하이브리드 생물을 만들어내고, 이 외에도 이종교배 실험을 통해 돌연변이 생물들을 탄생시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 먹잇감을 잡기 위해 매복하거나 숨어있는 먹잇감을 찾기 위해 그 흔적을 쫓아 은밀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다. 특히나 무리 사냥을 할 때는 한두 마리가 먹잇감을 유인 후 매복해 있는 다른 무리가 사냥하는 매우 지능적인 녀석들이다. 거기에 랩터는 시속 60에서 80km의 속력으로 달릴 수 있고 엄청난 지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빠르게 추격하는데 용이하다. 높은 지능에 뛰어난 신체 스펙을 가지고 있다 보니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재미로 사냥을 즐기곤 한다. 그렇기에 원작 소설에서는 랩터를 가장 사악한 생물이라고 평가한다. 정말 위험한 녀석들이지만 쥬라기 월드 4편의 주인공 오웬은 벨로시 랩터 4인방 찰리, 에코, 델타, 블루를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 성체가 된 랩터 4인방과 어느 정도 교감할 수 있었는데, 이외 오웬은 서로 존중해주며 관계를 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오웬을 따르는 랩터의 모습을 보고 인젠 보안부 소속 빅 호스킨스는 랩터를 통제하여 군용 무기로 사용하고자 제안하지만 오웬은 이를 거절하게 된다. 그러나 랩터 4인방을 연구하고 사육했던 진짜 이유는 3년 전 랩터를 생물병기로 사용하기 위해 진행한 아이브리스 프로젝트 때문인데, 이 프로젝트는 지능이 높은 벨로시 랩터를 연구하여 차후 랩터 DNA가 들어간 키메라 공룡들을 생물병기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오웬은 전직 해군대의 출신으로 군에서 동물 행동을 연구하던 전문가였고 아이브리스 프로젝트를 위해 스카웃된 상태였다. 그렇게 아래서부터 태어난 랩터들을 오웬에게 각인시켰고 랩터 4인방을 사육하여 알파로서 서열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너무 폭력적이고 위험한 녀석들이라 오웬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판단했고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랩터 4인방의 이름을 살펴보면 델타, 에코, 찰리 등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나토 음성 문자로 어째서인지 블루만큼은 브라보가 아닌 블루라는 일반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다른 개체와는 차별점을 두기 위해 구별한 것으로 보이는데, 블루는 어릴 적부터 다른 개체와는 달리 오웬에 대한 유대감과 충성심이 높은 개체로 특히나 높은 지능으로 인해 다른 랩터들보다 이해심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결국 랩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녀석들이라 무리의 서열 1위인 오웬 말고는 다른 이들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오웬 없이는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2005년 쥬라기 월드가 개장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막대한 관심을 받았으나 매해가 지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떨어졌고, 그렇게 쥬라기 월드의 수입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천문학적인 관리비를 충당하려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공룡파크의 수입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2008년 이사회에서는 이슈머리를 위해 새로운 공룡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이때부터 인젠의 헨리우와 핵심 연구진들은 하이브리드 공룡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The park needs a new attraction every few years in order to reinvigorate the public's interest, kind of like the space program. Corporate felt genetic modification would up the wow factor.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인도미누스 렉스이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기반으로 벨로시랩터 외에도 다양한 공룡의 DNA를 넣었고, 열 감지 능력을 위해 살모사 DNA, 스스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청개구리 DNA, 그리고 갑오징어 DNA를 추가하여 몸의 색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다양한 수강류 공룡들의 DNA를 섞었기 때문에 거대한 육식 공룡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지능적으로 사냥하는 방법과 자신보다 약한 공룡을 심심풀이로 죽이는 모습들을 보면 다른 육식 공룡들보다 랩터의 특징을 더 뚜렷하게 가진 것으로 보인다. 클레어는 인도미누스 렉스 전용 방사장의 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 오웬을 그 방사장으로 데려오는데, 그런데 방사장에는 인도미누스 렉스가 보이지 않는다. 열감지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았고, 심지어 방사장 외벽에는 탈출한 흔적으로 보이는 발톱 자국이 보이는데, 인도미누스 렉스가 탈출한 줄 알고 방사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건 인도미누스 렉스의 속임수였다. 오웬과 보안 담당자들은 그곳을 급히 탈출하기 위해 방사장의 문을 열어
열었지만 결국 인도미누스 렉스도 방사장에서 탈출하게 된다. 여기서 주라기 팬들은 생각보다 높은 지능을 보유한 인도미누스 렉스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인간 DNA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라기 월드 4편이 개봉하기 전부터 인간 DNA가 들어간 생물이 등장한다고 여러 루머가 돌기는 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다시 돌아와 마스라니 회장은 인도미누스 렉스를 포획하기 위해 ACU 부대를 급히 보내지만 모두 죽고 만다. 이렇게 인도미누스 렉스가 강한 이유는 애초에 헨리우와 빅혹스킨스가 군사용 생물 병기로 만들기 위해 프로토타입으로 인도미누스 렉스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 결국 랩터 4인방을 풀어 추격하였고 랩터 DNA가 들어있던 인도미누스 렉스와 조우한 뒤 그렇게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자연스럽게 인도미누스 렉스에게 붙어먹는데 오웬을 배신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랩터. 위기의 순간 오웬과 다시 교감에 성공한 블루는 인도미누스 렉스에게 달려들고 그리고 오웬 신호와 함께 나머지 랩터들도 달려들지만 블루를 제외하고 모두 죽임당하고 만다. 참고로 오웬을 배신하였던 찰리는 용병들에게 로켓탄을 맞고 죽었다. 그리고 인도미누스 렉스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장을 겨루다 모사사우루스에게 목을 물리며 최후를 맞이한다. 2015년 주라기 월드가 폐장했지만 벤자민 로고드의 뒤를 이어 로고드 재단을 운영하고 있던 일라이 밀스는 공룡 무게화에 대한 아이브리스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헨리우와 함께 로고드 저택 지하 연구실에서 인도랩터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2016년 일라이 밀스는 주라기 월드가 있었던 이슬라 누블라 섬으로 공룡 밀렵꾼들을 보내어 인도미누스 렉스의 뼈 일부를 가져오게 하는데 그 과정 중 모사사우루스가 어장을 나와 이슬라 누블라 섬을 빠져나가게 된다. 그렇게 인도미누스의 뼈에서 채취한 DNA와 벨로실랩터의 DNA를 혼합하여 최강의 사냥꾼 인도랩터를 탄생시키는데 기존의 랩터는 최고 1.7, 길이 3.9, 체중 150에서 200kg 정도의 크기였다며 인도랩터는 최고 3.1, 길이 7.4, 무게는 1톤을 살짝 넘는 좀 더 거대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매우 높은 지능과 뛰어난 후각을 갖췄고 레이저 타겟 시스템에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어 적을 고립시키고 추적하는 데 탁월한 생체병기였다. 하지만 프로토타입의 인도랩터는 타겟에 대한 공격은 정확했지만 통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헨리우는 완벽한 인도랩터를 만들려면 공감 능력과 복종 능력을 가지고 있는 랩터 블루의 DNA와 그것을 완벽히 통제해줄 사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과거 아이브리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오웬의 연구 결과에 따른 헨리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헨리우의 반대에도 일라이 밀스는 불완전한 프로토타입 인도랩터를 경매 상품으로 내놨지만 결국 우리에서 탈출하며 주인공 일행을 죽이려고 했는데 블루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인도랩터를 처리한다. 만약 한 마리가 아닌 4-5마리의 인도랩터가 등장했다며 주인공 일행은 모두 죽었을 것이고 그것을 벗어난 인도랩터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영화가 아닌 주라기 월드 애니메이션 백악기 어드벤처에 등장한 하이브리드 생물로 인도미누스 렉스 이전에 만들어진 녀석이다. 영화 속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공식 설정에 포함되는 생물이라 간단히 알아보면 벨로시랩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육식공룡과 쏨뱅이 DNA를 넣어 만들었으며 인도랩터보다 조금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다. 스콜피오스 렉스의 무서운 점은 야간에서도 열을 감지해 먹잇감을 찾으며 꼬리에 맹독을 품은 독침을 가지고 있어 자신보다 거대한 공룡들을 상대할 수 있다. 당연히 랩터의 특징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고 거기엔 나무까지 잘 타기 때문에 스콜피오스 렉스를 피해 달아나기나 쉽지 않다. 헨리우가 만들었을 때 기관 외형과 심각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극도로 위험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에 마스라니 회장은 주라기 월드에서 전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 연구실 냉동포트에 얼려진 채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모종의 사고로 연구실을 탈출하게 된다. 이슬라 누블라 섬을 돌아다니며 여러 공룡들을 죽였고 그리하여 그곳의 생태계가 망가질 위험에 처해지는데 블루와 최후의 결전을 치르다 건물 잔해문에 깔려 죽게 된다.
라틴어로 돌연변이 이빨이라는 뜻을 가진 뮤타돈. 쥬라기 월드 7편의 각본가인 데이비드 코앱은 뮤타돈을 랩터와 익룡을 합친 돌연변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랩터를 바탕으로 특정 익룡과 이종교배 실험을 통해 생겨난 돌연변이 생물 뮤타돈이 등장하는데, 지상과 하늘을 넘나들며 다양한 생물을 사냥하는 무서운 포식자이다. 영화에서도 주인공 일행들을 끈질기게 쫓아오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바탕으로 어떠한 공룡과 이종교배 실험을 통해 태어난 돌연변이 생물로 거대한 에이리언과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다. 데이비드 코앱은 거대한 덩치에 긴 목을 가진 용광류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이종교배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는데, 디렉스의 외형을 살펴보면 용광류의 두상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두상이 합쳐졌고, 용광류처럼 거대한 앞발을 가지고 있어 주로 사족 보행으로 걷지만 사냥감을 사냥할 때 두 다리로 지탱하며 앞발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먹잇감을 공격한다. 이러한 모습과 디렉스의 거대한 상체가 고릴라와 비슷하여 고릴라 DNA가 들어간 게 아니냐 의심을 받고 있다. 사실 외형 부분은 기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외에 에이리언 시리즈의 제노모프와 스타워즈 세계관에 존재하는 랭커라는 괴수를 참고하였다고 한다.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에서 메인 보스로 등장하지만 무시무시한 외형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는 평이 많다. 쥬라기 월드 6편과 7편에 등장한 익룡으로 쥬라기 시리즈에 등장했던 익룡 중에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한다. 큰 덩치에도 빠르게 비행이 가능하며 특히나 주인공 일행이 탄 비행기를 쉽게 박살내버리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6편과는 다르게 7편 새로운 시작에서는 조금 덩치가 줄어들어 나오기는 했지만 사람 크기만한 뿌리로 쪼아대는 모습이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그렇게 먹잇감이 된 인간이 케찰코아틀루스를 피해 달아나기나 쉽지 않다. 쥬라기 시리즈 최강의 해양 파충류로 바닷속 한정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족수가 없는 가장 무서운 생물이다. 어장에서 풀려난 뒤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먹방을 시전하였고, 쥬라기 월드 7편에서는 주인공 일행이 탄 배를 공격하는데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모사사우루스,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이지만 그런 존재가 똘마니를 만들었으니 그것도 무려 스피노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를 도와 주인공 일행이 타고 있던 배를 공격하는데, 헨리 루미스는 이를 보고 모사사우루스를 돕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4편에서 랩터 4인방에 랩터 DNA가 들어간 인도미누스 렉스와 소통 후 잠시 같은 편을 먹었던 걸 생각해보면 모사사우루스와 스피노사우루스에게 같은 생물의 DNA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그들만의 알 수 없는 목적으로 한 팀을 이루는 것인데, 모사사우루스를 피해 육지로 빠르게 도망치더라도 서로 협력하는 스피노사우루스가 끝까지 쫓아올 것이다. 사실 앞에서 설명한 생물보다 더 위험한 생물이 있었으니 유전자 조작 거대 메뚜기. 6편에서 바이오신 기업이 만들어낸 생물로 사막 메뚜기를 기반으로 호박에서 채취한 백악기 메뚜기의 DNA를 집어넣어 만든 하이브리드 생물이다. 바이오신 기업이 전세계 식량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전세계 곡식들을 빠르게 먹어치우며 대기근을 초래하게 된다. 여기서 조금만 늦었거나 헨리우가 샬롯의 유전자 변형 기술을 찾지 못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개봉한 쥬라기 월드 7편은 인류를 위한 신약이 아닌 식량을 찾기 위한 여정, 그리고 거대 메뚜기를 소멸하는 내용을 그렸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막장이었을 것이다. 쥬라기 월드 6편의 흥행과는 별개로 영화가 혹평을 받았던 주 요인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으면 영화 속 세계가 망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영화가 망할 뻔하였다. 그렇기에 팬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쥬라기 프랜차이즈를 망칠 뻔한 정말 위험한 녀석으로 거대 메뚜기를 뽑는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며 랩터부터 시작된 하이브리드와 돌연변이 그리고 모사사우루스까지 다양한 위험 생물을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기가노토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바리오닉스 등 다양한 육식 공룡들도 있었지만 심심풀이로 사냥감을 죽이는 랩터 DNA의 특징을 강조하며 영상을 제작해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볼만했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며 저는 더 흥미진진한 영화 드라마 스토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